그 아이를 본 순간 오래 외면해온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겨울 오후 종합병원 1층 로비는 따뜻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조용히 움직였고 바닥에 비친 조명이 발걸음마다 흔들렸습니다. 한정임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코트와 진주 귀걸이가 눈에 띄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맞물려 있었고 손등의 혈관이 얇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이를 피하듯 시선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앞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만져져 조금 달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일로 커진 자산은 남들이 상상하는 규모였지만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돈의 크기보다 나이와 피로가 먼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점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환자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글씨가 순간 겹쳐 보였습니다. 정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글자가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려다 말았습니다. 그 동작이 늙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답답함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하던 것들이 조금씩 통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최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두 손은 배 앞에서 포개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정임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싫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로비의 흐름을 읽고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고, 누가 사진을 찍고, 누가 수군대는지 그런 것들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명수는 정임이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분은 작은 말에도 흔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안쪽이 춥습니다. 자리 옮기실까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말로 인정하는 순간 상황이 굳어질 것 같았습니다. 접수대 스피커에서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정임의 번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 서류를 챙기고 누군가가 다시 앉았습니다. 정임은 그 반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복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닮아 보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약속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쓰는 일. 늘 같은 형식, 늘 같은 문장, 그 문장들이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손가락 끝이 예전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정임의 이름을 확인하러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공손했지만 바빴습니다. 정임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무심함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자리에서는 누구나 그녀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그 차이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한정임,
님 맞으세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 겹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아무 카드나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본인이 왜 망설였는지 본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가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여기요, 정임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간호사는 확인 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 그 간호사는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편안했고 한편으로는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엇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감정은 늘 손해를 만들었습니다. 영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검사 먼저 들어가실까요? 정임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종이를 내려놓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습관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임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은 의사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을 권했고 늦추면 회복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미뤘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돈을 필요로 했고 누군가는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기 역할을 내려놓는 법을 몰랐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텅 비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경비에게 손짓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임은 원래 남의 소란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시야가 흐린데도 그쪽에 서 있는 아이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 너무 얇은 바지, 얼룩진 운동화. 아이는 병원 안내판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길을 찾는 모습이었지만 길을 찾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오래 참고 버틴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정임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가 주변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점이 낯설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그런 차림을 한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안내판을 올려다봤고 그때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글자를 붙잡으려 애쓰는 자신을 낯선 아이의 눈에 겹쳐 보았습니다. 명수가 아이를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로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경비가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명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정임이 불편해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임은 명수에게 손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명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정임이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눈은 그 아이를 계속 따라갔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순간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장면에 붙잡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정임은 더 표정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 아래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만을 품은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한정임은 자리에 앉은 채 아이의 움직임을 눈으로만 좇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안내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줄을 다시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서류를 읽지 못해 종이를 가까이 가져가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닮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옷은 계절과 맞지 않았습니다. 소매는 짧았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자세는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정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보통 그런 아이들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사과하는 표정을 짓거나 존재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등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보려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최명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비 한쪽에서 경비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비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귀찮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한정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정임이 싫어하는 장면이 곧 벌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임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선택이 낯설었습니다. 정임은 늘 문제를 미리 제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는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는 순간도 입술을 다무는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정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지나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망설임에 가까웠습니다. 정임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선택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이는 선택을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정임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는 아이에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정임은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어조는 느껴졌습니다. 빠르고 건조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안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한정임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임이 원하지 않는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정임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명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우연처럼 정임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습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감정이 엮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생각보다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병원 로비에서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숨기고 있던 불안을 들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에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표정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외면하는 순간 자신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비는 한숨을 쉬고 물러났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비는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시간은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장면을 놓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정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착각일 뿐이라고.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오늘 하루가 오래 남을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흐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번호가 불릴 때만 잠시 긴장했다가 곧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정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몸의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은 안내판 쪽을 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아이의 얼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각보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서류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들고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눈을 세게 깜빡였습니다.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려 할수록 글자는 흩어졌습니다. 정임은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무릎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스스로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최명수는 정임의 이런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임이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늘 서류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꼼꼼히 읽고 더 정확히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임의 시야에 다시 아이가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를 바꿀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임의 얼굴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어 안경을 꺼냈습니다. 안경을 쓰는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결국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쓰는 순간 시야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정임은 안경을 쓴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아이를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안내판 근처에 있었습니다. 위치도 자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다리가 아픈 듯 체중을 한쪽으로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신경 쓰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자신이 불편했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택들, 그냥 지나치는 선택, 명수에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선택, 아니면 직접 나서는 선택. 그중 마지막 선택은 늘 배제해왔습니다. 직접 나서는 순간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임은 책임을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정임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을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괜한 말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임이 시선을 두는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그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문제를 끌고 옵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임은 그때 갑자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평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왜 이렇게 조급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이 어설펐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보고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히 나서는 것은 손해라고. 그러나 그 말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임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요구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정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하는 일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명수는 결국 한정임을 향해 조용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정임의 표정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서류 봉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손으로 꼭 눌렀습니다. 마치 자신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그 순간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정임은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앞으로 기울어 있었지만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잠깐의 정지는 그녀가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대신 마음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정임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천천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숫자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명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임이 곧 움직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수십 년을 함께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인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다시 살폈습니다. 경비는 이미 관심을 거두었고 로비는 다시 무심한 얼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정임에게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정임은 안경 너머로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내판을 보지 않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떨어뜨린 듯 바닥을 더듬는 손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동작이 서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안경을 쓸 때 느꼈던 어색함을 떠올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변화 앞에서의 망설임이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정임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정임의 뒤를 반걸음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어깨는 이전보다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 굳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의 긴장이었습니다. 명수는 그 긴장을 존중했습니다. 정임은 아이와 몇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아이는 아직 정임을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애쓰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오래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다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안내종이었을 것입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가 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흔적에서 아이가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빠르게 스쳤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오늘 하루는 계속 마음에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그런 확신을 싫어했습니다. 미해결 상태로 남는 감정은 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한 걸음은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정임의 그림자와 겹쳤습니다. 두 그림자는 바닥 위에서 잠시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 숨은 마음을 다잡는 숨이었습니다. 아이의 고개가 조금 들렸습니다. 아직 정임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기척을 느낀 듯했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세계에서는 쓰지 않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왜 이 아이 앞에 서 있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옳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느낌은 논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시간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예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여러 번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임은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했지만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예의라기보다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습관이 만들어진 시간을 짐작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손에 쥐어진 종이를 먼저 보았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가
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잉크는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병원 안내 종이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종이를 통해 아이가 이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가늠했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해진 사람의 물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루며 살아온 시간 동안 사람의 손을 보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떨림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 긴장, 혹은 참아온 피로. 정임은 이 떨림이 그중 어디에 가까운지 판단하려 했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시선이 정임의 코트 자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의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요구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를 정확히 보려는 집중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을 받으며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갑작스레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먼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을 보이지 않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 동작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손을 먼저 내밀거나 지시하는 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정임의 손에서 다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임은 이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종류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명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변의 움직임을 살피며 두 사람을 보호하는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명수는 정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주인은 자신이 알던 모습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밑에 피로가 깊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피로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던 시절의 얼굴이 잠시 겹쳐 보였습니다. 그 기억은 의외로 선명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종이를 조금 더 꼭 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정임의 시선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적힌 작은 글씨들이 정임의 눈에는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자신이 무엇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임은 아이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선택의 자리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태도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랜만에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더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품었습니다. 한정임은 아이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과 쉽게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자신이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이쪽으로 머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늘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지금의 시선도 그와 비슷했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이 이 아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점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직원 한 명이 로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정임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역시 기척을 느낀 듯 몸을 조금 더 굳혔습니다. 정임은 아이가 그 상황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자주 이런 순간을 겪어왔다는 태도였습니다. 그 익숙함이 정임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사람.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체면인지 원칙인지 아니면 지금 눈앞의 상황인지. 그 질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미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루는 순간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아이에게 다가오자 정임은 자연스럽게 반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분명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아이를 가리는 위치였습니다. 명수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정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보호하는 행동을 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수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정임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임의 차림과 태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정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임은 이 긴장이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손이 다시 한 번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그 떨림이 두려움에서 온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이 아이에게 또 하나의 기억을 남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외면당한 기억이었습니다. 정임은 그런 기억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흘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곧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오래 머물지 않는 공간. 하지만 정임에게 이 장면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이 이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한 사고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장면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와 자신, 그리고 이 공간. 그 단순한 구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갈등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정임은 자신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 선 이 상황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상황은 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 균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임은 시선을 아이에게서 잠시 떼어 바닥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병원 바닥 위에 자신의 신발이 또렷하게 비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다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이 낯설음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면하는 순간 다시 계산과 방어의 세계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몸에 힘을 부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손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조금 고르게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압도 설명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최명수는 한정임의 변화를 보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주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명수에게도 이 장면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변화가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오래 쌓인 무언가가 드러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명수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정임은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경계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도망칠 준비는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미세한 차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기준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상황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만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제보다 책임이 더 명확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흩어졌습니다. 병원 로비는 본래의 리듬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임에게 이 순간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돈, 약속, 결과. 그 사이에서 빠져있던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과정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종이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종이를 쥐던 힘이 풀린 것입니다. 정임은 그 변화를 보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지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급하게 끝내는 것은 언제나 쉬웠지만 제대로 마주하는 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이 아이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오히려 진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로비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 하나가 내려졌고
새로운 기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이 장면을 자신의 삶에 남겨두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전광판의 숫자는 무심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임에게 이 공간은 더 이상 같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도망치기 위한 물러섬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거리 조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고개는 더 이상 숙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변화가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하루의 기억이 덜 차갑게 남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최명수는 정임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명수의 존재를 느끼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운 신호였습니다. 명수는 그 신호를 이해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 중앙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렸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 걸음 옮긴 뒤 그녀는 본능처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임을 향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임의 가슴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정임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흐렸고 먼 곳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의사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임은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 선택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긴장을 풀기 위한 숨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한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주해야 할 순간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평소의 소음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 자리에 더 서 있다가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꽉 쥐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가볍게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본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이전보다 망설임이 적었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지 않아도 오늘의 선택은 이미 남아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하루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 한편에. 정임은 진료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과보다 과정이 남는 하루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